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이번 주 마켓 뉴스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이번 주에 0.93% 상승했고, 나스닥은 2.43% 상승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곧 체결될 거라는 뉴스가 나와서 S&P 500은 새 기록을 세웠고, 마켓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주의 마지막 거래 날이었던 목요일에는 미국과 이란이 초기 합의를 서명했다고 소식이 나와서 마켓이 또다시 대부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그들한테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기 합의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레바논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해서 이란은 미국과의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만든 합의로 인해 반대파와 지지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옛날부터 오바마가 한 이란과 합의해서 이란에게 17억 달러를 준 것을 역사상 제일 나쁜 협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트럼프가 한 합의 안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계획이 있고, 트럼프는 미국 시민 세금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불투명해서 반대파로부터 나쁜 협상을 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몇몇 지명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러한 협정을 비난하기 시작해서 트럼프는 지지자들로부터도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유는 원유의 월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홀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엑산 임원은 석유 재고가 전례 없는 수준의 최저치에 있고, 며칠 전에 트럼프는 이런 합의가 곧 없으면은 4주 만에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를 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상업용 석유 저장 허브는 8주 연속으로 석유 재고량이 떨어지고 있고, 재고가 최저 수준으로 급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협정을 예상하고 브렌트유 쇼트를 금요일까지 거의 기록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는 이번 주만 거의 10% 하락했고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30%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이란은 레바논 상황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또 발표했고,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왔지만 또 다른 합의를 해도 네트냐후 정부는 레바논에 대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란에게 레바논이 진실로 레드라인이면은 합의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미국에도 선거가 있지만 10월에는 이스라엘에도 선거가 있고 네트냐후는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소문은 트럼프가 네트냐후에게 너무 질려서 트럼프는 야당 지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사위 제리 쿠시너 가족과 네트냐후는 수십 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관계라 트럼프가 네트냐후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좀 믿기 힘든데, 네트냐후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여 트럼프의 협상을 계속 방해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합의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에 SNS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던 투자에 대한 말은 유가에 대해서입니다. 나오는 뉴스대로 진짜 석유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면은 최근에 비교적으로 조용했던 유가는 곧 제일 큰 뉴스로 될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이란 합의 뉴스가 없었으면은 연준 금리 발표가 제일 큰 뉴스로 됐어야 됐는데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변화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고 예측대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미래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신임 연준 의장 워시가 주재한 첫 회의는 중요한 회의가 됐습니다. 연준이 미래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한 후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떴는데요. 마켓은 이제 7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8.3%에서 38.5%로 올렸고, 8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고 9월 회의에서는 적어도 0.25%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을 73.7%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 현재보다 0.5% 높을 거라는 확률이
1.7%에서 22%로 떴으니 마켓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올리기 시작할 거냐가 질문이 됐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유동성이 줄죠. 이번 주에 초과 유동성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이후의 대규모 통화 발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2021년 11월에 초과 유동성이 마이너스로 됐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유동성 붕괴로 인해 주식시장이 2022년 1월에 베어마켓으로 들어가서 S&P 500은 최고에서 최저점으로 약 25%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최고에서 최저점으로 약 36% 하락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마켓은 AI 붐으로 인해 그때보다 더 큰 호황을 겪고 있고, 초과 유동성이 그때처럼 마이너스로 됐고, 인플레이션이 그때처럼 높지는 않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뜨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게 예측인데요. 상황을 보면은 그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였는데 지금은 1%라 돈을 싸게 빌릴 데가 없어서 유동성 붕괴가 일어나면은 그때보다 더 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준이 진짜로 9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유동성 붕괴가 일어나서 베어 마켓이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는지, 그리고 2022년에는 왜 베어마켓이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유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